우한 폐렴이 갈수록 확산일로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 우한 폐렴 확진자는 4명이었거든요. 어제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번 감염자, 1번 확진자, 2번 확진자는 뭐 중국인이었으니까 바로 격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3번, 4번 확진자는요, 국내 사람이었거든요. 우한을 방문했던. 근데 이들은 서울 강남으로 일산으로 해서 쭉 돌아다녔습니다. 능동 감시자이기는 했는데 그냥 일상 접촉자로 분류를 해서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았던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니는 곳에 계속 감염을 발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3번, 4번 접촉자 그 중에서 감염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6번 환자 같은 경우는요, 3번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3번 확진자하고는 뭐 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거든요. 그러면 같이 계속 다녔다는 이야기인데, 같이 다녔으면 밀착 접촉자로 분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일상 접촉자로 분류를 해서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번 확진자가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많은 사람이 95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 중에 학교 후배인 6번 확진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잠복기에도 감염을 한다고 하거든요. 증상이 나타나서도 당연히 이 발생을 시키지만, 감염을 시키지만 잠복기 기간 보통 1주에서 2주 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때도 지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차 감염자 발생은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확진자도 마찬가지고요. 4번 확진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실제로 많이 잠복기 기간 동안에 서울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일산까지 쭉 다녔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그들이 마주친 사람들 3번 확진자가 95명을 만났다고 하고요. 6번 확진자도 또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5번 확진자는 업무차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던 젊은 친구인데 32살 먹은 친구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유증상자가 아니라서 그죠? 이게 밀착 접촉자에 대한 그런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가 감염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3번 확진자하고 만난 사람들, 4번 확진자하고 만난 사람들, 그리고 5번 확진자하고 만난 사람들, 마지막으로 6번 확진자하고 만난 사람들, 이렇게 다 하면요, 아마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동 대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초동 대처가. 1번, 2번 확진자에게는 나름 초동 대처를 잘 했는지 모르지만 3번 확진자나 4번 확진자에 대해서는 초동 대처를 못했어요. 그들의 동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심지어는요. 3, 4번 확진자의 어떤 동선을 본인이 바꾸기도 했습니다.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우리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3번, 4번, 5번, 6번이 지금 만났던 사람들, 접촉했던 사람들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더 확산이 될 거라는 예상이 있는 거죠. 실제로 중국에서도 보면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벌써 중국의 사망자가 170명이고요. 확진자는 7,711명입니다. 이게 30일 어제 기준이거든요. 벌써 오늘 새벽 사이 지났으면 또 많이 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만에 사망자가 38명이나 증가했고요. 확진자가 1,737명이나 증가했어요. 게다가 중국의 청정 지역 이러면 티벳이잖아요. 티벳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31개 성이거든요. 31개 성에 50여 개 자치구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전역으로 지금 확산됐다고 지금 봐야 합니다. 중국 전역으로. 이렇게 되면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은 당연히 다 확진자가 나타나고 감염이 빨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도 그렇고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중앙아시아도 그렇고요. 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요. 인도도 그렇고요. 마카오, 홍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만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확산하고 있고 일본으로 프랑스로 호주로 미국으로 심지어는 스웨덴까지도 지금 확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확산 속도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게 중국의 춘제하고 같이 겹쳐서 그렇거든요. 춘제하고 같이 겹치니까 우한 시내에 있던 500만이라는 사람들이 중국 각지로 또 세계 각지로 다 나갔단 말입니다. 이들이 슈퍼 전파자가 된 겁니다. 슈퍼 전파자. 그래서 전 세계로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추세고요. 게다가 반대로 춘제 기간 동안에 또 중국을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중국으로 들어간 사람. 그들이 또 나오면서 또 확산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것은 당연하고요. 손 세정제도 이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때 손에 세균을 막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거 계속 확산되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마스크가 실제로 없다고 해요. 지금 인터넷에 살라 그러면 뭐 10배까지 심지어는 뭐 20배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폭리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빠른 확산 속도 때문에 좀 두렵기까지 합니다. 두렵기까지.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는 거는요. 아무리 과다하게 조심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한폐렴은 생각보다가 훨씬 더 위험할 거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현상이 실제 현실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말입니다. 통계도 부실하고 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꼴 같지 않은 자존심은 또 세요. 그러니까 이 폐렴이라는 게 우한폐렴 바이러스 이게 중국의 자존심을 좀 무너뜨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중국을 믿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이 발표하는 통계도 못 믿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싶어도
지금 정부가 우왕좌왕 난리도 아닙니다. 예. 일단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지금.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디죠? 보건복지부인가요? 아니면 국무총리실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청와대인가요? 일단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은요, 지금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 근데 청와대인데 청와대에서는 이렇다 할 컨트롤 타워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감염병 위기 등급이 관심에서요, 주의, 이제는 경계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에 따라서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만들어지고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만들어지고 또 질병대책본부, 이거 제대로 만들어져서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방역도 하고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신이 없어. 예. 야,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한 교민에 대한 이송작전, 그리고 수용시설에 대한 문제도 우왕좌왕 난리도 아닙니다. 우한 교민이 한 7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미국과 일본은 재빨리 전세기를 투입해서 자기 교민들을 본국으로 데려가기에 바쁘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래 2대 보낸다 하더니 700명을 2대 보낸다 하더니 결국 한 대밖에 못 보냈어요. 이유가 중국 당국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발표부터 먼저 한 거예요. 발표부터. 우리가 2대 보낸다 그랬는데 중국 당국은 야, 한 대만 보내. 예. 중국이 자존심이 상했겠죠. 나라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우한 폐렴이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리고 각 나라에서 막 전 세계 보내서 중국에서 빼낸다고 하니까 중국이 참 질병 관리 못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스스로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뭐 출국도 제한한다 하고 참 웃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한 현지에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겨우 한 대만 가서 700여 명 중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당초에 어제 오전인가요? 어제 오전인가 지금 전세기가 가기로 했습니다. 가기로. 그렇지만 중국 당국이 거절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당이 거절하니까 우한 교민들한테 네 곳에다가 집결을 해서 같이 버스로 이동해서 전세기를 타고 돌아오기로 했는데 뭐 불과 모이기 직결하기 1시간 반 전인가요? 그때 안 된다 하는 통보를 받으니까 우한 교민들은 하루 동안 어제 하루 동안 오늘까지겠죠. 하루 동안 막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데리고 오는 게 또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수용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가량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한 폐렴이 이게 잠복 기간이 있으니까. 이게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게 처음에 천안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바꿨잖아요. 진천 아산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천안은 뭐 양반인가? 선택받은 데고 진천 아산은 버린 데인가요? 당장 그렇게 돼요. 정책이라는 건요. 이렇게 이유 없이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발표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이유 없이 바꾸잖아요. 그러면 정책의 혼선은 당연하고요. 첫 번째 지역과 두 번째 지역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천안은 선택받은 데인가? 그러면 아산 진천은 버린 데고? 이렇게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산 진천에 있는 사람들이 뭐 트랙터까지 끌고 나와서 반대를 했어요. 오지 마라. 물론 경찰이 강제 해산을 했지만
그러니까 정부 정책 자체가 참 웃겨요. 게다가 더 웃긴 거는 말입니다. 천안은 지금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고요. 아산 진천은 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이것도 뭔가 미필적 관계가 있는 것 같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제가 우한폐렴이 올 때 저는 이제 경제를 중심으로 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우한폐렴을 이야기하니까 웬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사스 때나 메르스 때 현장에서 제가 겪었거든요. 사스 때는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메르스 때는 진짜 타격이 컸거든요. 실제 2015년 5월 매출 대비하면요. 야, 6월에 38.5%나 떨어졌어요. 38.5%. 지금 현재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뭐 며칠 안 지났지만 일반적으로 설 연휴에 떨어지는 게 한 20% 매출이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우한폐렴 사태가 겹치니까 뭐 60%, 70%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서둘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발이지 참 정치에는 능한 정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 말로만 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한폐렴 이런 거는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로 아무리 감싸고 싶어도 감싸지지 않는 게 이런 겁니다. 경제 지표 이런 건 말로 안 되거든요. 그 경제 지표가 좋은 것만 쏙 뽑아갖고 우리 경제 잘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덮어왔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려오다가 이제 우한폐렴 같은 실질적인 큰 충격파가 던져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정부 자체가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는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잘 알지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기 내에 컨트롤 타워가 명확해야 합니다. 아마 4월 총선이 있으니까 그죠? 청와대가 맡기가 부담스럽겠죠. 저는 뭐 뻔히 압니다. 예, 총리실도 맡기가 부담스러울지도 몰라요. 정세균 총리가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꿎은 보건복지부 박능우 장관에게 맡겨놓고 실패하면 책임 거기다 물으면 되거든. 책임 거기다 물어본. 제가 듣기는 처음에 컨트롤 타워가 이거 청와대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옛날에 쌌을 때 특히 메르스 때도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 문재인 야당 대표가 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안 하느냐. 국민을 무시하느냐. 뭐 이런 수준으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래 난리를 치니까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론은요. 지금도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 몰라. 왔다 갔다 우왕좌왕해. 자칫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됐다가 지금 2차 감염자 발생하듯이 이렇게 계속 발생을 많이 하잖아 감염자가. 그러면 이번 4월 15일 총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겠죠. 아마 그런 것까지도 가만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국민이 우선인지 권력이 우선인지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국민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국민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금 국민이 우선이어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또 경제가 또 우선이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우한폐렴의 사태가 커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타격이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크다. 이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